만약 당신이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하루아침에 30억 원을 손에 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의 시작일까요? 경기도의 작은 마을, 허름한 구멍가게 안에서 70이 넘은 박만수는 낡은 전등 아래 작은 종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눈이 떨리고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곧 그는 입을 열 수조차 없었습니다. 숫자가 모두 맞아떨어진 것이었습니다. 1등, 무려 30억 원. 박만수는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진이여,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평생 땀으로도 눈물로도 잡지 못했던 행운이 드디어 그의 손에 쥐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당첨 확인을 받던 날, 그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직원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세후 23억 원이 지급됩니다. 박만수는 목이 메어 대답했습니다. 내가 정말 된 거냐? 꿈이 아니냐?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사실입니다. 그 순간 세상은 그의 것이 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행복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자마자 바람보다 빠른 소문이 퍼졌습니다. 박만수가 복권 1등 됐다더라. 시장 상인들, 동네 주민들, 심지어 오랫동안 연락도 없던 사람들까지 그의 이름을 속삭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형님, 이제 고생 끝났네요. 이제 가게 접고 편히 사세요. 우리도 좀 챙겨주셔야지요. 겉으로는 웃으며 축하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계산기가 돌아가듯 얼마를 받아낼 수 있을지 따지고 있었습니다. 박만수는 처음엔 그저 기분이 좋았습니다. 평생 자신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친절해졌으니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가자 묘한 불안이 마음을 스쳤습니다. 왜 이렇게들 친절해졌을까? 좋은 일이긴 한데 왠지 서늘하다. 며칠 뒤 잊고 살던 친척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찾아온 이는 사촌동생이었습니다. 15년 만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형님, 오랜만입니다. 그러더니 곧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사실 큰애가 등록금을 못 내서 휴학을 해야 할 판입니다. 조금만, 정말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박만수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 피는 물보다 진하지 않나. 그는 봉투에 5천만 원을 넣어 건넸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사촌동생은 눈이 번쩍 빛나더니 곧 표정을 바꾸었습니다. 형님, 사실 빚이 좀 많아서요. 1억 정도는 돼야. 박만수는 놀랐습니다. 뭐 1억이라고? 사촌동생은 태연히 대답했습니다. 형님께서 30억 받으셨잖습니까? 1억이 뭐가 많습니까? 그 순간 박만수는 섬뜩한 눈빛을 보았습니다. 피부치조차 자신이 아닌 돈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웃이었습니다. 평소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던 옆집 아저씨가 매일같이 찾아와 차를 마시며 말을 건넸습니다. 형님, 제가 사업을 하나 하고 있는데 같이 하시죠. 최소 2배는 보장합니다. 요즘 부동산이 엄청 오릅니다. 3억만 넣으시면 1년 안에 6억이 됩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매일같이 찾아와 설득하니 무시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그는 3억을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뒤 그 이웃은 사라졌습니다. 사무실은 비어 있었고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남은 건 텅 빈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가장 충격적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50년 전 첫사랑 영이었습니다. 그녀는 초라한 차림에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만수 씨, 남편한테 버림받고 혼자 살아요. 너무 힘들어요. 생활비가 없어서 조금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박만수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1억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영희는 남편과 여전히 살고 있었고 그 돈으로 새 집을 샀다는 것이었습니다. 박만수는 벽에 기대어 중얼거렸습니다. 영희야, 너마저. 시간은 흐르고 사람들은 매일같이 찾아왔습니다. 친척, 이웃, 지인, 심지어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형님, 저도 좀 도와주십시오. 사정이 급합니다.
이번 한 번만요. 처음에는 빌린다고 말했지만 아무도 갚지 않았습니다. 한 달 만에 그의 통장 잔고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거울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상하다, 돈이 생기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왜 나는 점점 더 불행해지는 거지? 그러나 진짜 폭풍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 피보다 진하다고 믿었던 자식들이 이제 칼을 들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통장의 숫자는 줄었고 나를 부르는 목소리들의 톤은 점점 더 부드럽고 낮아졌다. 부드러울수록 날카로운 칼날이었다. 문 앞에 낯익은 발걸음이 섰다. 오랫동안 소식이 없던 큰아들이 미소를 걸고 들어왔다. 나는 속으로 셈을 멈추었다. 아이 얼굴을 보고 싶은 마음과 돈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정면으로 부딪혔다. 아버지,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소식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는 고맙다. 아버지, 이젠 저희도 좀 챙겨주셔야죠. 그래야 효도할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효도의 맛이 돈 맛이냐? 세상은 현실이잖아요.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현실이라 내 눈엔 내가 얼마로 보이냐? 아버지는 숫자가 아닙니다. 다만 숫자가 있어야 아버지를 잘 모실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은 점잖다. 그러나 배에서 냄새가 올라온다. 오래된 굶주림의 냄새다. 며칠 뒤 딸아이가 울먹이며 찾아왔다. 문이 열리기도 전에 눈물이 먼저 방 안으로 들어왔다. 아버지, 왜 우리한테 먼저 말 안 하셨어요? 이건 가족의 일이잖아요. 우리도 평생 고생했어요. 이제 좀 나눠 가져야죠. 각자 5억씩만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도 넉넉하잖아요. 5억이 너에게는 작은 숫자냐? 집 한 채 값이 5억은 하잖아요. 우리도 이제 집 한번 가져봐야죠. 너는 집을 원하니 나는 사람을 원한다. 아버지, 너무 감상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동안 저희가 겪은 서러움도 좀 생각해 주세요. 내 서러움은 어디다 내놓느냐? 너희가 태어나기 전부터 물먹인 서러움은 어디서 보상받나? 말이 길어질수록 서로의 마음은 더 멀어졌다. 말 한마디마다 숫자가 붙었다. 그 숫자들은 서로의 얼굴을 가렸다. 어느 날 통장이 보이지 않았다. 서랍을 비우고 방을 뒤집고 기억의 서랍까지 다 열어봤다. 없었다. 아버지, 이거 찾으세요? 그 손에 내 통장이 있었다. 그걸 내가 왜 갖고 있냐?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혼자 큰돈 관리하시는 건 위험합니다. 어차피 언젠가 우리한테 올 돈입니다. 미리 제가 관리하면 더 안전합니다. 이런 말을 남의 집 도둑도 이렇게 당당하게 하진 않는다. 아버지, 흥분하지 마세요. 저는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큰아들과 딸이 문으로 들어왔다. 합창은 언제나 독창보다 힘이 있다. 아버지, 요즘 판단이 흔들리십니다. 아버지, 동네 사람들한테 너무 많이 주셨잖아요. 우리도 놀랐어요. 이젠 저희가 관리해야 돼요. 나는 멀쩡하다. 내 돈이다. 내 인생의 마지막 기적이다. 정상적인 분이라면 2달 만에 15억을 타인에게 주지는 않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저희가 나서는 게 맞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랬다. 그러나 그들의 눈엔 아버지가 없었다. 숫자와 문장만 있었다. 법원에서 오라는 종이가 도착했다. 성년후견. 한 장의 종이가 한 사람의 손을 묶을 수 있다는 걸 나는 처음 알았다. 판사님, 저는 멀쩡합니다. 이름도 모르는 동네 사람들에게 돈을 던진 게 아닙니다. 나는 내가 어제까지 빚졌던 사람들에게 오늘 처음 인사를 건넨 것뿐입니다. 변호인의 목소리는 나보다 젊고 매끈했다. 피신청인은 당첨 후 2달 내 외부 인물들에게 총 15억여 원을 지급했습니다. 반복적 인지저하 정황과 함께 금전 판단 능력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증인이라는 이름의 사람들이 서 있었다. 나를 알고 내 등을 친 사람들이었다. 예, 가끔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잔돈도 자주 틀리셨고요. 그날은 내 귀가 아니라 심장이 청문을 당했다. 왜 그렇게 큰 돈을 남에게 나눠주셨습니까? 나는 처음으로 가진 자였다. 가진 자는 나눌 수 있다. 나는 그걸 해보고 싶었다. 충동적 금전 사용.
취약한 분별력 기록하겠습니다. 의사의 펜 끝에서 내 삶이 결론을 향해 끌려갔다. 아버지, 지금이라도 후견에 동의하시면 절차를 간단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후견이 보호의 다른 말이면 왜 나는 이렇게 추워지느냐. 재판 끝날 무렵 내 차례가 왔다. 판사님, 가난이 길었습니다. 가진 게 없어서 죄송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남을 도울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게 내 잘못이라면 내 잘못을 저는 사랑하겠습니다. 다만 제 마지막 의지는 제 손에 남겨주십시오. 법원은 결정을 선고합니다. 피신청인의 재산관리 능력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 망치가 울렸다. 내 손이 울렸다. 손등에 오래된 상처가 같이 울었다. 요양원에 들어가는 날 아이들은 부드러웠다. 아버지, 여기 좋아요. 공기 좋고 음식도 깔끔하고 간호사분들도 친절하시고. 내가 묻는다. 누가 여기서 나를 불러주느냐. 아버지,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저희가 자주 올게요. 그들의 약속은 낡은 벽지처럼 쉽게 벗겨졌다. 한 주가 가고 또 한 주가 갔다. 방문은 오지 않았다. 밤마다 같은 광고가 흘렀다. 다음 주 당첨 예측, 행운의 별자리, 빛나는 숫자들. 나는 리모컨을 눌렀다. 화면이 꺼지면 심장이 조금 느려졌다. 어느 날 복도 끝에서 웃음소리가 났다. 나는 그 웃음을 안다. 내 아이들의 웃음이다. 나는 잠든 첫 귀를 열었다. 깔끔하게 됐지? 이젠 새 나갈 일도 없고 기사님은 내일로 미뤄. 프레임은 우리가 가져가야지. 그분도 약속 지켰대. 수고비는 어제 건너갔어. 메디컬 라인은 장모님이 도와주셨어. 조용히 판사님 라인도 문제 없었어. 그들은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나를 호명하지 않는 사람들이 내 삶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들의 말과 말 사이 영이라는 이름이 흘렀다. 50년 동안 접혀있던 한 장의 사진처럼 그 이름이 갑자기 빛을 받아 떠올랐다. 다음 날 딸아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잘 지내시죠? 과일이랑 주스 놓고 갈게요.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다 아버지를 위해서예요. 전화가 끊겼다고 생각한 순간 작은 잡음 사이로 얇은 목소리가 흘렀다. 이모, 어제 수고비 잘 받으셨죠? 기사님은 내일로 미루고요. 아버지 거는 우리가 관리하는 게 맞다는 프레임으로 나는 입을 가만히 다물었다. 내 침묵이 엿듣기가 되지 않기를 바랐다. 그러나 이미 나는 내 인생의 청취자였다. 그날 밤 간병인 소녀가 작은 물건 하나를 내 손에 쥐어주었다. 어르신, 복도에서 주었어요. 혹시 떨어뜨리신 건가 해서. 작은 녹음기였다. 나는 물었다. 이건 내가 필요로 하는 거다. 내가 아니라. 어르신, 기록도 사람을 지킬 수 있어요. 나는 잠을 자지 못했다. 새벽이 오기 전에 결심이 왔다. 숨지 말자. 최소한 진실 앞에 고개는 들자. 아이들이 왔다. 나는 먼저 말을 꺼냈다. 너희가 하고 싶은 말은 알겠다. 오늘은 내 말부터 듣자. 나는 너희를 미워하지 않겠다. 미워하면 내가 더 작아지니까. 대신 묻겠다. 사람을 지키지 못한 돈이 너희를 지켜줄 것 같으냐? 아버지, 이건 윤리 수업이 아니라 재무 계획이에요. 우리는 선택했어요. 아버지 대신 우리가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남은 걸 잘 굴리면 다 회복됩니다. 그래, 그게 너희의 말이구나. 이제 내 말을 들어라. 어제 나는 내 목소리를 녹음했다. 내 돈은 잘못 쓰였고 내 의지는 훔쳐졌다고. 그 파일을 보낼 곳을 골랐다. 너희가 제일 싫어할 곳. 어디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 사람들의 귀. 아버지, 그런 건 효력이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뭘 어디로 보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있어요. 요양원 와이파이, 우편 다 우리가 관리합니다. 그만하시죠. 괜히 서로 상처만 남아요. 밖으로 나가면 더 창피해지는 건 아버지예요. 그렇지. 가족이니까 창피하지. 그래서 내가 마지막 자존심을 빌리러 왔다. 오늘 하루만 나를 아버지로 대우해다오. 내일은 내가 가져가고 싶은 대로 다 가져가라. 오늘은 내 말을 마저 듣게.
말이 멈추었다. 내 숨이 방 안의 공기를 조금 흔들었다. 돈이 들어오던 날 나는 2번 울었다. 한 번은 감사해서, 또 한 번은 무서워서. 지금은 안다. 무서움이 맞았다. 운이 나에게 온 게 아니라 너희에게 갔다. 너희가 그걸 어떻게 쓰는지 세상이 보게 될 거다. 나는 정의를 세울 수 없다. 그러나 거짓이 멀리 가지는 못하게는 하자. 그 정도는 아버지로서 해도 되겠지. 그들은 일어섰다. 마지막 문장이 문 손잡이에 걸렸다. 아버지, 결국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건 아버지 같은 고집입니다. 문이 닫혔다. 나는 오래 그 문을 바라보았다. 문이 아니라 얼굴이 닫히는 소리였다. 밤, 나는 간병인 소녀에게 봉투를 건넸다. 이건 내 목소리다. 만약 내가 말을 못하게 되면 이걸 전해다오. 어디든 사람들의 귀에.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사랑은 실패해도 진실은 남는다. 며칠 뒤 낮고 또렷한 목소리가 전화를 타고 들어왔다. 선생님,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기록하겠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다. 복권, 사람들, 아이들, 법정, 요양원, 녹음, 부끄러움, 마지막 소망. 그 목소리는 한 번도 나를 끊지 않았다. 마지막에 나는 속삭였다. 부탁합니다. 예. 작은 파문이 났다. 라디오 뉴스에 한 꼭지였다. 청년 의견을 빌미로 노인의 재산을 탈취하는 구조적 문제가 낭독되었다. 익명의 목소리가 말했다. 나는 내 마지막 권리를 도둑맞았다. 그 목소리는 내 것이었다. 내가 나를 들었다. 이상하게도 그날 밤잠이 왔다. 아이들은 전화를 돌렸다. 아직 괜찮아. 실명 아니야. 프레임 먼저 잡아. 치매 사기, 과장된 이야기, 동정심 상술. 그러나 며칠 뒤 또 하나의 보도가 나왔다. 같은 의사, 같은 변호사가 겹치는 사건들. 영이라는 이름이 물 위로 떠올랐다. 수고비라는 단어가 흘렀다. 아이들이 요양원으로 들이닥쳤다. 아버지,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우리 다 망해요. 지금이라도 인터뷰 거절한다고 하세요. 나는 대답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내 이야기를 했다. 너희가 한 것처럼. 마지막 카드가 책상에 던져졌다. 아버지가 언론하고 접촉하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과거 다 꺼냅니다. 꺼내라. 부끄럽지 않다. 가난밖에 없었다. 그게 죄라면 벌을 받겠다. 그러나 너희 죄는 너희가 받아라. 그날 밤 나는 오래 아팠다. 숨이 가빴다. 그러나 마음은 조금 편안해졌다. 말할 것을 말했다. 보여줄 것을 보였다. 새벽이 오기 직전 간병인의 휴대폰이 떨렸다. 보도 예정. 내일 오전. 해가 떴다. 라디오가 말했다. 오늘은 성년후견 제도의 사각지대를 짚어봅니다. 복권 당첨 이후 가족에게 모든 권리를 빼앗긴 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 목소리가 이어졌고 마지막에 내 말이 흘렀다. 사람이 마지막까지 붙드는 건 돈이 아니다. 내가 나였다고 말할 수 있는 권리다. 전문가가 말했다. 동일한 서명, 반복된 절차, 필요해 보이는 수사. 음악이 짧게 흐르고 앵커가 마무리했다. 이 사건은 계속 취재하겠습니다. 전화가 울렸다. 울음 섞인 여성의 목소리였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누구냐? 영이 아니. 저는 미영 씨가 부탁해서 제 잘못입니다. 받은 돈 돌려드릴게요. 다는 못해도 돈을 돌려주지 마라. 그 돈이 너를 먹어치운다. 대신 내 이름으로 내 잘못을 말해라. 그게 너를 구한다. 통화는 울음으로 끝났다. 나는 창밖을 보았다. 하늘이 낮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러나 바람은 조금 가벼웠다. 아이들이 다시 왔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엮였습니다. 아버지, 무서워요. 이제 어쩌죠? 사람에게 가라. 사과해라. 숨지 마라. 오늘은 그게 너희가 살 길이다. 저녁에 짧은 속보가 나왔다. 특정 병원과 법무법인의 유착 의혹 내사. 음악이 살짝 깔리고 문장이 닫혔다.
나는 그 음악이 누구를 위한 건지 더는 궁금하지 않았다. 밤, 나는 오래된 이름을 불렀다. 영희야, 대답은 오지 않았다. 나는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사랑은 실패했고, 돈도 실패했다. 그러나 진실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호흡이 잦아들었다. 새벽, 새가 울었다. 간병인이 나를 불렀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내가 나였던 시간이 멈췄다.